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부모님 주민번호 뒷자리는 못 외워도 441640 코드 번호를 외웠다는 분, 집 비밀번호를 441640으로 바꿨다는 분, 최근에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업계 최초로 이 ETF 시장에서 상품 이름보다 이 코드 번호가 더 유명해진 유일한 ETF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데요. 441640 오늘 배당도 나왔거든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고점이다 보니까 또 다른 고민들이 깊어지는 게 최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테마 투자로 5가지 체크리스트까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고점 투자, 특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S&P는 한 장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지수 투자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나라 상장된 5가지 ETF 중에서 기간별로 제가 나눠 놓은 거고요. 어느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일단 코덱스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국내 상장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절세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좁혀졌다라고 결론 짓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알파를 추구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가장 제가 선호하는 ETF 중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가 있습니다. 빠지면 더 사면 되고요. 또 오르면은 또 잠깐 멈췄다가 또 빠지면 또 사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 종목 S&P 500 종목 500개 중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의 빅테크 7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빅테크를 분산 투자하는 이제 그런 컨셉인 거예요. 메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인 것 같고,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는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알파벳과 애플이 비중이 높으면서 또 더 큰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테슬라가 비중이 조금 적은 건 아쉽긴 하지만 팔란티아와 넷플릭스까지도 그래도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테마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아크케이입니다. 뒤에 체크리스트에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로 들어가 있는 것이 컨셉이에요.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거든요, 이 전에 보면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시장이 상승할 때 더 크게 올라오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가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테슬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와 로쿠 있습니다. 로쿠는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불리는데, 셋탑박스 같은 거를 그냥 줘요. 그러면 셋탑박스 주면은 안에 볼 게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광고를 녹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구독 기반이긴 한데 구독에 대한 비중은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락인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로블록스도 있고 10대들의 천국이죠. 템퍼스 AI는 AI와 제약, 바이오, 의료 이쪽을 연관시킨 그런 차세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베팅하는 요소가 강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요.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IRP에 많이 넣으시는, 이제 제목에도 있듯이 나스닥과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나스닥이 30%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밑에 깔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엣지를 노리는 그런 형태인 건데, 이게 비중이 이제 50%로 늘어날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시장을 방어하면서 성장주에 투자하니까 최근 트렌드인 조합 목적에 부합한 ETF니까 안정적인 성향, 내 자산이 좀 금액이 크다 하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자산을 지켜가면서 은행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자, 오늘 주인공인 441640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컨셉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오를 때, 특히나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를 때 상승이 제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ETF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완만하게 오를 때는 시장을 잘 추종합니다. 빠질 때는 좀 덜 빠지고요. 가파르게 오를 때는 좀 덜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을 10% 가져가는 그런 컨셉인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이제 고점에서 투자할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신경 써야 될 것들은요,
요새 이런 세금 거래세 신경 안 쓰시잖아요. 이게 심지어 0.2%로 오른다고 해도 신경 안 쓰시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10% 20% 큰 수익을 더 내고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수 뭐 한 3%다라고 하더라도 연으로 20%씩 주면은 이게 무슨 뭐 중요한 포인트?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 5가지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이 체크리스트가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성장 컨셉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수 같은 형태예요.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내 머릿속에 중간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장 컨셉인 거죠.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이제 미국 주식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오르면은 불안하잖아요. 빠지면은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오를 것을 생각해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는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사고 싶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하락이 기회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성장 컨셉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낙폭 과대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종목으로 보면 이제 유나헬이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래서 우량 종목인데 주가가 어떤 거시적인 환경 혹은 일시적인 환경에 의해서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배당주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 한번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 메인 포트폴리오가. 세 번째는 혁신기업이에요. 실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우주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ESG에 투자하고, 결국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우주에 인공위성 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테슬라의 큰 컨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서 테슬라를 민 이유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여러 나라 가보면 도요타가 시장을 주름잡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미국은 이 도요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 줄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때로는 앞서갈 수 있는 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포인트에서 우리 투자와 엮어보면 인생의 변화가 생기려면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가 바로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줄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1등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컨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이 혁신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아크케이 같은 종목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배당 투자가 사실 옛날 같은 그런 안정적인 배당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리츠가 있을 거고, 지금처럼 코미액이라고 불리는 441640 혹은 예전에 1년 전쯤에 타미당, 그리고 지금도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도 약 7% 배당이 나오지만 주가가 안 빠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7에서 10 정도를 뭐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또 배당 투자가 최근 트렌드를 또 주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분산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가져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S&P 500 너무 좋지만 하나만 가져가면 부족하다 느낄 수 있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너무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지만 또 하나만 가져가기에는 시장이 빠질 때 또 가파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속설과 팀프 같은 이제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도 좀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줘봤으니까 2가지 정도를 해당하는지 그런 컨셉에 맞춰서 ETF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에서 투자하는 ETF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앞서 혁신 기업이냐, 아니면 하락폭이 크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테마가 있느냐, 뭐 성장이 뭐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으냐,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지만 결국 이 조합 측면에서 특히나 분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44164 컨셉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좋으면 이거 사고 싶고 이거 좋으면 이거 사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인 ETF를 한 50% 정도 담아 두시면은요, 나머지 투자가 편해집니다. 왜냐면 얘는 주가를 잘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가파를 때는 일부 제한되는, 좀 못 따라오는 그런 게 커버드 콜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강점이자 약점이 있는데 이거는 약점인 거죠. 그렇지만 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내가 요렇게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여기 맞춰진다 하면은 결국 배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배당이 나왔거든요. 92원, 92원, 91원 뭐 이렇게 보시면은 한 주당 대략 지금 11,000원, 12,000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싸게 사면은 평생 요 싸게 산 가격에 92원 나오는 거고요. 좀 비싸게 사면은 또 비싸게 산 대로 92원 나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쌀 때 사두면 너무 좋겠지만 쌀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지금 상황에 놓고 보면 알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사두어서 평균 단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배당이 10% 나올 거 아니냐. 특히나 월배당으로요. 그래서 오르는 것에, 특히나 빠지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빠지면은 영원히 이 가격에 산 게 90원, 100원 벌어올 거란 말이죠. 아쉽지만 또 단가를 낮추는, 가격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메인 포트폴리오가 없다라고 하면은 성장과 배당 두 가지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요 컨셉이 아주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1,000억대부터 했거든요. 6,400억이 됐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요. 좀 매매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 몇 가지는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고 우리 팀 속슬, 팀프 하시는 분들 이 저력을 보셨겠지만 가격이 빠지면은요, 무섭다가 아니라 이 빠지는 데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구나라는 것이 이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정규 분포 가정 시에 요 1시그마가 68%의 확률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하면 2시그마인데 이거는 95%의 확률이니까 사실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다 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9%씩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0.9%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0.9% 오르는 게 거의 대부분의 확률이고 떨어지면 0.9% 빠지는 게 대부분의 확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0.9%보다 빠졌을 때 매수를 하면은 하락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거는 사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한 15년 이상 투자한 결과로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다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드는 일정 부분 항상 예수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0.9%라는 게 하루에 1% 빠지는 수준이니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서 비교 자료를 보면 이건 또 S&P 500이거든요. 379800 S&P 500과 44640 같이 모아가시면 또 체크리스트 2개 이상에 해당됩니다. 1.0%거든요. 1.07인데 아까 0.9%와 비교해보면 0.1% 하루 변동성 포기의 대가가 바로 배당인 거예요. 아까 오르는 거 좀 덜 오르는 거 보셨죠? 대신에 0.9%와 1%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배당을 이제 연내 10%를 주는, 그래서 성장을 중시한다면 본주 379800도 오케이인 건데 두 개를 같이 모아가면 가파르게 성장할 때 이 아쉬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이제 S&P 500과 이 디보, 액티브의 조합인 건데,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 코미액 441640의 컨셉은 S&P 500을 26%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디보라는 ETF, 앰플리파이의 CWP라는 자문사의 이제 배당 강화 컨셉인 건데 13.49%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인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보의 또 위력은 뭐예요? 이 시그마가 0.74입니다. 하루에 S&P 대비해서 20%나 덜 움직이는 거예요. 나머지 액티브한 종목들을 바탕으로 시장에 좀 유망한 종목들을 같이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 디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요, 결국 보시면 스파이와 디보, 이 디보가 상장한 이후 스파이와 비교해보면 뭐 연애 2% 큽니다. 크지만 투자의 안정감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다 할 때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ETF인데, 디보라는 ETF가 S&P 500 그리고 액티브 종목과 함께 4416040의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리해보면 이제 장기 투자의 결과는 성향이 중요할 거예요. 성향이 내가 막 조금만 빠져도 무서운 분들은 솔직히 스파이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ETF를 고민해 보시는 건데, 근데 환경이 중요할 겁니다. 애가 몇 명이냐, 부모님을 모셔야 되냐,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냐, 아니면 은퇴자냐, 이런 환경이 중요할 거고, 인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S&P 500 뭐 오를 때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면 생활비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주가 움직임에 따라 변동폭은 있겠지만 이거는 그대로 있고 배당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또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나이도 중요할 거고요. 또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드입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더 고민이 많아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투자하는 것과 1억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디자인된 ETF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다, 이건 구리다 하지 마시고 좀 좋은 거를 섞어 약한 부분을 섞어서 투자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안 잃어요, 여러분들. 뭐 엄청난 이슈들, 코로나 같은 거, 뭐 9.11 테러 같은 거 10년에 한 번 오는 것들 무서워서 투자 못 하시지 마시고요. 특히나 개인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ETF에 대한 메리트,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 자주 설명을 드렸으니까 개인연금 계좌나 ISA는 이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영구 무한으로 바뀌었잖아요. 3년 동안 투자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혜택이 큽니다. 9.9% 분리과세도 크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비과세 되는 것도 크고 통산된다라는 거, 손실 본 거를 빼준다 과표에서 크거든요. 전액 비과세 되는 거 한도 있습니다. 저율과세도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절세계좌 이용하시면은요, 뭐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까지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ETF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투자하시고요. 악플은 좀 자제해 주시고 뭐 좋은 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